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요. 그날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쓰러진 날도 아니었고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은 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바람만 쐬고 오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이 먼저 멈춰 섰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부모를 돌보다가 내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는 걸요. 제 하루는 늘 비슷하게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습관처럼 먼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일부터였습니다. 잠에서 깬다기보다는 다시 하루를 견딜 준비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떠도 몸은 이미 다음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방에서 한참을 누워 있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문을 열어 나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제 방이 아니라 부모님의 방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밤새 별일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숨은 편안한지, 얼굴빛은 괜찮은지, 혹시라도 이불을 걷어차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살핍니다. 작은 변화에도 가슴이 먼저 내려앉습니다. 이상 없다는 걸 확인해야 그제야 숨을 조금 쉴 수 있습니다. 부엌으로가 물을 올리고 약 봉투를 펼쳐 시간을 맞춰 놓습니다. 약 이름보다 이 약은 식후, 이건 공복. 이런 말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린 뒤 다시 방으로 모셔드리면 그제야 제 하루가 시작된 느낌이 듭니다. 제 아침 식사는 늘 마지막이었고 대부분은 식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밥을 씹다가도 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던 사람이었고 주말이면 약속을 잡고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제 하루에는 나라는 자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저는 딸이기 전에 간병인이었고 사람이기 전에 역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힘들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엔 마음이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자식이면 당연하다. 그 말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부모님 복이 많으시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제 마음을 묶어두는 말이 되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자리를 조용히 없애버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랐던 것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히 지나가길,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넘어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설명하기 힘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났을 때 내 인생은 어디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도 두려움도 조용히 삼켰습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던 날 병원 복도에서 저는 혼자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의자,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 사이에서 저는 혼자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긴 어렵다는 말.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 시간이 잠깐이 아니라는 걸 마음이 먼저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아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약 시간을 분 단위로 맞추고 식단을 바꾸고 부모님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조금만 기침을 해도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고 잠을 설치는 밤이면 저도 함께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제 하루는 완전히 부모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 남겨두었습니다. 누군가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말하기엔 너무 버거웠고 힘들다고 말하기엔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혼자가 되었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게 어른인 줄 알았고 웃고 버티는 게 효도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감정을 조금씩 아주 조용히 접어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없었던 것처럼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세수를 하다 말고 문득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웃으려고 해도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고 눈 밑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천천히 늙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두려워. 저는 다시 아무 일 없는 척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틈을 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려 했습니다. 단지 바람을 조금 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왜 이러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힘을 잃고 저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부모님이 깰까봐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울었습니다. 울음이라기보다는 숨이 새어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못했던 날들, 아무도 몰래 삼켜왔던 서러움, 그리고 왜 나만 이걸 감당해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그때 문득 어릴 적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저를 감싸던 등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아무 말 없이 밥부터 차려주던 손. 그 기억이 떠오르자 이번에는 더 크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안함과 원망이 구분되지 않은 채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했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함께였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조금 잠을 잤습니다. 부모 간병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부모를 돌본다는 이유로 내 마음까지 모두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걸요. 가끔은 쉬어도 되고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부모를 돌보다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부모 옆에 앉아 있는 당신에게 이 말만은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말 못하고 삼킨 이야기, 웃으며 넘긴 상처, 여기서는 그냥 조용히 꺼내도 됩니다. 사연 있는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